자, fx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죠? 예,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함수여서 뭐 그리기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게 좀 그렇죠? 예,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a는 1,2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b는 1,4. 여러분 쉬우라고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데 여기가 a 1,2입니다. 여기가 b 1,4예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x, fx니까 점 x, fx는 이 위로 움직일 거예요. 이 위로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a까지의 거리의 제곱하고 b까지의 거리의 제곱 비교해가지고 작거나 같은 값을 선택하시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매우 궁금해집니까? 언제 같은가가 매우 궁금해지죠. 이런 자취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요. 여러분들은 선분 수직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좌표를 세팅해 준 것 같다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누구하고의 거리를 재야 되냐면 B하고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반드시 누구하고의 거리를 재게 되냐면 A하고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여기는 다시 누구하고의 거리를 재게 돼요? B하고의 거리를 재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gx를 직접 이제 재보죠. 네. 구간을 여기 이 지점을 구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일, 3이고 여기가 3,3인데 이거 왜 구하냐면 점의 모양이 달라요. 거리를 재는 점이 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은 b랑 거리를 잴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x, fx는 x, x 더하기 2예요. 이해되시죠? 감사해요. 예, 그래서 걔를 재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걔를 어디까지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좌측에서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우측으로 넘어가면 이제 a와의 거리를 재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점이 1,1인데 이 점에서도 스위칭이 필요한데 이거는 점이 바뀌는 게 아니고 x, fx가 x, x 더하기 2에서 x, 얼마로? x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입니다. 이때는 x, fx는 여전히 x, 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냥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1부터 얼마까지? 3까지는 여전히 a까지의 거리를 재긴 하지만 x, fx가 x, x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 x에서 1,4까지 거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x-4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죠? 미분 불가능인 건 이제 분기점 마이너스 1이나 3만 가능하죠. 미분 불가능일 수 있다고 이라는 뜻도 아니야. 예. 전개된 상태에서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입니다.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입니다.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7이죠. g 프라임 x는 구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4x 더하기 2예요. 두 번째는 4x 마이너스 2죠. 세 번째는 4x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는 4x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마이너스 1과 1과 3이 셋 다 미분 불가능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같아야 미분 가능일 수 있는 건데 상수항이 다 다르니까 그냥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1과 3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는 거고 합이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이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변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점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떤 직선이었어. 그래서 걔 수직 이등분 구했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훨씬 더 약간 더 복잡했었는데 이걸 이제 내신용에 적합하게 좀 더 쉽게 튜닝해서 여기다 수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점들이 다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확인을 매번 제가 해봤겠죠. 문제 바꿔서 낼 때마다 늘 미분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뭐 정 급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풀어도 높은 정답률을 보일 것이다. 제 생각에 한 90% 이상 예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은 고배 미분의 어떤 룰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형태의 고배 미분을 처음 다루는 게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고배 미분을 하면 처음엔 얘가 없고 그 다음엔 얘가 없고 그 다음엔 얘가 없고 이런 애들 다 더하잖아. 근데 문제는 당신들이 1을 대입한다면 1이 있는 항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1이 삭제되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F'1의 관점에서는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F'N의 관점에서는 얘가 없는 상태에서 N 넣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선생님, 나머지는 어차피 1이나 N을 넣으면 0 되는 항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이걸 잘 응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냥 얘 가리고 나머지에 얘 0 되는 값 집어넣어서 아, 미분계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당초에 고배 미분은 이제 이런 점들 말고 다른 점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러하다. 그래서 이 식을 실제로 써보면 뭐가 되냐면 F'1은 1을 제외한 거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1, 마2, 마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가겠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애하고 똑같이. 그 다음 밑에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 1까지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걸 계산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팩토리얼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n팩분의 n-1 팩분의 n-1 팩이에요. 그냥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를 뿐.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저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부호가 음이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 마이너스 11n 더하기 30은 0이다. 이거 풀면 돼요. 마일 땡겨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6, 5, 마마 하시면 되죠.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6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 마이너스 11n 더하기 28이 되겠죠. 1 땡겨온 거니까 7, 4, 28이니까 마마 n은 7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넘어가도 되겠나? 41번이요. x가 a에서 출발하여 a, b와 b, c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넓이의 변화율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넓이의 변화율 a, p, a, c의 넓이의 변화율이요.
답은 이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개소이고요. 이렇게 푸는 애들이 진짜 있어요. 실제 이렇게 풀면 좋죠. 미분 이해도가 높으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법을 일단 설명해 볼게요. 납득이 안 되면 식으로 푸세요. 알겠죠? 예. 자, 처음엔 P가 이런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일정한 속력이니까. 근데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얘가 어차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역시 시간에 따라 얘가 일정하게 커진다고 했죠. 그것에 2분의 루트 3배만큼 일정하게 커지겠죠. 일정한 값이니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변화는 그냥 숫자예요. 양의 숫자. 얘가 답이지. 얘가 아닌 게 없잖아 지금. 그럼 여기 가면 뭐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정하게 이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아야 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시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보기가 너무 성의가 없어.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좀 더 높이 있고 얘는 이제 좀 더 낮게 있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다르니까 넌 답이 아니야. 뭐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정한 애가 지금 얘밖에 없어서 그냥 얘지. 그죠? 예. 자,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식으로 푼다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 있을 때 P, 여기를 그냥 X라고 하세요. EX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일정한 속력이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루트 3X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루트 3x라고 볼 수 있네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x니까 이건 x가 0에서 2까지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갔을 때는요, 예.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봐야 되냐? 2x-2라고 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땐 이 길이가 2x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x-2인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그럼 여기 2에서 다시 얘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럼 4-2x예요? 맞잖아요. 2에서 2x-를 빼니까.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건 길이가 얼마입니까? 2-x 곱하기 루트 3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할까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는 뭐라고 했냐면 f'x라고 했는데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야만 알면 안 돼요. 이건 식을 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식을 안 써도 그냥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두 함수 y는 x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마이너스 1,0과 2,0 사이를 2차 함수로 연결하는데 이게 미분 가능이 중요한 거지. 감사해요.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연속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고 싶잖아. fx를 일단 연속은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아까 우리 고비율에서 배웠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3a. 이거 가리고 마이너스 넣으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되는구나.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다. 답은 안 낼게요. 계속 확정됐으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대칭 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fx를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y,0하고 2,0 뭐 이렇게 지난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미분계수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예. 그냥 얘가 나은 것 같네요.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예. 46번. 다음 함수 fx, gx, hx에 대해서 gx는 fx의 도함수이고 hx는 gx의 도함수다. 사실상 이게 도함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gx는 f'x고 hx는 g'x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f'x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다. 그래서 이게 도함수를 묻고 싶었던 문제고요. 항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웠으면 이거 어차피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거든. 그냥 졸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서 기호 올라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미분할수록 차수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 미분하랑 파트이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fx의 차수 먼저 확정을 하셔야 돼요. 차수에 대한 확정은 최고차항과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fx가 이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인데 얘를 a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n차 다항함수다 라고 간주를 해보면 좌변의 최고차항은 당연히 ax의 n제곱이죠. 어차피 얘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ax는 두 번이나 미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변의 최고차항은 지금 뭐냐면 그냥 x의 4제곱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gx 따위가 지금 2배를 했다고 해서 같은 차수를 논할 수 없는 애예요. 얘는 도함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a는 1이고 n은 4다. 이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fx는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3제곱 더하기 이제 여기 a는 버려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신 다음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개수 비교하시면 나옵니다. 이건 굳이 제가 계산 안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부터 풀이는 고1 수학 레벨이기 때문에 알았죠? 예. 50번을 보죠. 50번이 제 생각에는 뭔가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출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죄송하게도 저는 그냥 그림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알겠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여기가 F0은 G0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는 상수항이 같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f'0은 g'0은 마이너스 16이라고 써 있었으면 fx랑 gx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6으로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게 0일 때랑 알파일 때랑 뭔 상관인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fx를 이렇게 잡으세요.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a x-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6 x-알파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gx도 2x-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6 x-알파 더하기 c 이렇게 하시면 가조건 다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f-알파하고 g-알파는 c로 같죠? 그리고 f'-알파하고 g'-알파는 마이너스 16을 일치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f'-x를 구해볼까요? 3 곱하기 x-알파의 제곱 더하기 2a x-알파 마이너스 16일 거고 g'-x는 4x-알파 마이너스 16일 텐데
베타 집어넣으면 16이 되는, 같은 16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스타트를 할까요? G 프라임 베타는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16, 이게 지금 16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그럼 F 프라임 베타는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2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6인데 이것도 16이구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8만 집어넣으면 A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럼 알파 베타를 모르잖아요. 몰라도 된다고 얘가 그러잖아. 맞아. G 베타 더하기 2는 어차피 뭐에 불과합니까? 2 곱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9 더하기 C에 불과하네요. 그죠? 예. F 베타 더하기 1은 9의 세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9 더하기 C에 불과하네요. 예, 둘이 빼세요. 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몇 개 없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43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 보냐? 아니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렇게 다항식을 다루는 방법을 많이 가르쳤어. 고1 수학에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게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이 평가원이니까 얼마나 교육과정에서 가르친 거에 가지고 이걸 쉽게 풀 수 있지롱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문제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에 어떤 해설을 봐도 이렇게 풀진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다항식의 연산하고 다항식의 그 지음법 변환 있잖아. 연속 조립제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꼭 X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싶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항상 그래프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딱히 쓸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주 쉽게 나옵니다. 48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1은 0인 3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극한의 꼴 봐볼까요?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x-1만 인수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x-2도 인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fx는 x-1과 x-2 이 두 개를 다 인수로 갖는 거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모를 뿐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차피 0분의 0꼴은 얘가 담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확정극한이어야지. 얘가 또 0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F'2겠지 걔는. 근데 F'이 어떻게 한다고? 얘 날리고 그냥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2-알파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극한의 식을 적어보면 어차피 x-인 약분될 거니까 여기는 x-1, x-알파밖에 안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긴 2-알파의 제곱이 되죠. 근데 실제로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도 2가 되고 2가 되죠. 이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2-알파분의 1이 되겠죠. 얘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fx는 x-1, x-2, x 플러스 2다. 확정이니까 F3은 쉽게 구하실 수 있겠죠. 네. 별거 없다. 이것도 결국은 문제풀이의 시작은 무엇이었다? 꼴 판단. 극한 꼴 판단 진짜 존나 중요합니다. 진짜 계속 제가 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극한이 제일 중요한 꼴 판단입니다. 뭐 부정형이 어쩌고 다 개소리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꼴 판단이에요. 일단 꼴 판단이 돼야 그 다음에 배우는 지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꼴 판단을 안 하고 극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극한 문제를 만나시면 무조건 꼴 판단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극한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 풀이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꼴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예. 51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되게 특이하네요. 1인도 아니고 1이 아닌이니까. 그럼 얘가 ax n제곱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나는 1은 아니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예. 물론 0도 아니겠죠. 왜냐면 내가 최고창으로 지칭을 했으니까. 제가 0이면 제가 최고창이 아닌 거니까. 일단 다음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이 얼마냐? 가 조건의 극한은 뭐에 관한 극한입니까? 양의 무한대에 관한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창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최고창만 연산해 봅시다. fx의 제곱의 최고창은 a제곱 x의 2n제곱이에요. fx제곱의 최고창은 마이너스 x의 ax의 2n제곱이죠. 밑에는 ax의 n 플러스 3제곱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얘가 2n 같으니까 소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n하고 n 더하기 3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n은 3입니다. 그럼 같은 차수양이면 약분을 해서 a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지금 3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없애면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니? 얘도 지금 일이 아니다. 뭐 때문에 준 거냐면 얘들이 소거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소거돼서 그 다음 항이 n 플러스 2 3차하고 대응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건 해결이 됐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창에 관한 힌트라면 0으로 가는 극한은 무엇에 관한 힌트입니까? 최저창에 관한 힌트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분모에 0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f'x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모에 0을 집어넣어서 0이 됐는데 분자도 그럼 0이 돼야만 극한이 존재하죠. 그럼 f'I 0이 0이라는 건 f'x는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 2는 1차항의 개수죠. 최저차항이니까. 이해됩니까? f'x의 1차항의 개수가 2라는 말은 사실은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 아닐까? fx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fx를 물어본 것도 아니네. f'x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차항이 4x의 세제곱으로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럼 f'x는 12x의 제곱으로 스타트를 끊을 거 아니에요? 1차항의 개수 2니까 2x만 더하면 되죠. f'-1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의 극한 당함수 확정지는 문제를 만들 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뭐에 대한 힌트다?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다. 0으로 가는 극한은 뭐에 대한 힌트다? 최저차항에 관한 힌트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52번을 보겠습니다. 세 다항함수 fx, x, hx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인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 듣게 돼요. 왜 우니? 이렇게 아시겠죠? 네. 아니 외우지 마세요. 아니 우함수하고 기함수 판정은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어서 판정하시면 된다고 해서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우함수는 짝수창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미분하면 전부 다 호주창이 되니까 기함수야! 이렇게 스스로 납득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미적분 가시면 차수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우함수, 기함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넣는 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럼 좌변은 f'x죠. 우변도 f'-x라고 쓰면 이건 마이너스 x에 대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분하면 만들 수 있는데 왜 외워요? 왜 외우냐고. 미분하면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번 미분해서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미분해보면 g 프라임 마이너스 ax라고 적으면 누구에 대한 미분이다? 마이너스 ax에 대한 미분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곱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a g 프라임 x가 되죠. a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으니까 약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다 날아갈 거니까 실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도 꼬라지를 보니까 뭘로 보입니까? 다항함수라서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죠. 여기서 x가 양수냐 음수냐를 원래 구분을 해야 되지만 필요 없습니다. 대칭 구조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도 모양이 똑같고 바뀌어도 모양이 똑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아니다. 마이너스의 위치가 바뀌는구나. 그러네. 그러면 양수일 때만 합시다. 알았죠? 예. 그럼 마이너스 x 왜 양수일 때만 해도 되냐면 그냥 우미분계수 가지고 문제 풀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돼요. 다항함수잖아요. 무슨 말이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어떤 지점에서 다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리미트 h가 x가 돼야죠.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x분의 h2x 마이너스 hx는 그냥 0이 됩니다. 얘는 이제 우미분계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분계수라니까요.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감점 당하기 싫으면 x가 양일 때 한번 하고 음일 때 한번 하고 그럼 더 좋겠죠. 0일 때는 안 해요. 0일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네, x를 0에 가까이 접근시킬 거지 0을 대입할 건 아니기 때문에. 54번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건 도함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긴 x 더하기 y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fx 더하기 h일 찢으라고 fx 더하기 a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얘를 바꿀 수는 없잖아. 얘를 곱으로 바꾸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f'x는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만 할 겁니다. fx 더하기 f 1 플러스 x분의 h 마이너스 fx h 없어지죠. 불만입니다.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야?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모양 이런 생각이 들죠. 예, x분의 h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맞죠? 그럼 모양이 같아졌어요. h가 0을 가면 어차피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f1이 0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 f1은 0일 겁니다. x는 y는 1 아무나 아니나 다를까 f1은 0이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극한이 의미하는 건 f'1입니다. 그래서 얘는 x분의 6이죠. 그래서 f'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풀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이거 로그의 성질 아니에요? 맞아요. 로그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하다. 그래서 뭐 로그 함수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fx를 그냥 lnx라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안 되지. f'이 6이 아닌데 6 lnx라고 하면 돼요? 그래도 돼요. fx는 x분의 6이니까 f'E는 3이군요. 뭐 이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미적분을 사용하는 거니까 추천드리진 않고. 알겠니?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냥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면 여기가 꼭 합의 형태가 아니어도 결국은 무엇이다? 도함수의 정의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곱이면 얘를 곱으로 고치면 되잖아. 그냥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5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1이다. 아하, 그래요. 야, -1과 1의 위치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일치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위치가 주어지고 미분계수도 주어졌기 때문에 사참수의 모양이 얼추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뭐 이쯤 뭐 -1 해보고 이쯤 1 해보고 이렇게 풀이를 시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프 이해도가 높으면 그럼 도전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하필이면 2하고 -1이잖아? 그러면 그냥 식 써요. 왜 식을 쓰는 게 좋냐면 2하고 -1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개수의 합이든 개수의 진동한 합이에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졸라 쉽게 하려고 2하고 -1을 주는 거야. 그럼 얘들이 왜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문제를 디자인했을까? 그래프로 하면 지나치게 어렵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1이나 -1을 하필이면 함수에 대입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풀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괜히 고집부려서 그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식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x는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3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d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f1과 f-1이 같은데 2하고 -1을 넣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홀수차항, 3차항과 1차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차항과 1차항이 무엇이면 된다?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x라고 쓰고 나서 깨달아도 돼요. cx라고 쓰고 나서 마이라고 1 딱 넣어보면 왜 c가 -a지? 이렇게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알면 좋겠다고. 어차피 1을 넣으나 -1을 넣으나 4차항, 2차항, 상수항은 똑같은 값일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어요? 예. 그러면 f'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더하기 2bx-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홀수차항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b가 -2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죠. 자, 이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fx, gx 다시 써보죠. 그럼 fx는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t에 불과하고, f'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정계수가 좀 많이 사라진 상태, a하고 d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거죠. 조건 이미 다 사용한 겁니다. f'0이 0이면 무슨 뜻입니까? a가 0이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a가 0인 상태에서 f'1은 얼마냐라고 하면 0이 되겠죠. 왜냐면 4x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4x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f'1이 음이면 마일이 f'-마일은 얼마죠? 2a네요. 2a가 음이니까 얘는 a가 음이면 이런 얘기예요. f'0은 마이너스 a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어서 이렇게 판정이 쉽잖아요. 식 쓰니까. f'1이 양수이면 f'1은 뭔데? 똑같이 2a 아니니?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이것도 a가 음수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 양수란 말인 거야. 2a니까. 그죠? a가 양수이면 f'p는 0인 상수 p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얘는 저 개수를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저 개수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f'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f'x는 f' 마이너스 1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인 상태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이미 양이야.
그런데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걸 음의 무한대까지 보내보면 이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서 결국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p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이값의 정리를 쓸 때 개구간의 한쪽 끝이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는 극한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함수값을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섞여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참이에요. 그래서 다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